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자주 국방 실현을 내걸고 설립된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요. 윤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 조치이자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을 무기 개발 현황 점검 차원인데요.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군 주요 지휘관에게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이 실전적 훈련에 힘쓰라고 주문을 했고요. 이 무인기와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본 뒤에 연구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ADD 방문은요, 이례적으로 사전에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주목이 됐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종료될 때까지 이 시간과 장소 등이 기밀로 유지되지만 오늘 ADD 방문만큼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을 공개한 건데요. 이는 다수의 무인기를 동원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에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공 방어망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ADD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핵까지 언급하면서요,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는 어제 오후 열린 참모들과의 긴급 회의에서도 특히 강조된 대목이었습니다.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 훈련에 나섭니다. 오늘 훈련에서는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1차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지상 대공 무기의 허점을 보완하고 육군 헬기와 공군 공중 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훈련한다고 하는데요. 육해공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무인기를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북 도발 수준에 비례해서 우리 무인기들을 북측 지역으로 보내서 정찰 활동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특히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서둘러서 개발 이후엔 평양은 물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ICBM 엔진 시험 등을 해온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까지 보내서 촬영한 뒤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 무인기 도발에 그동안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서 교전 규칙 상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무인기를 많이 내려보낼수록 우리도 열심히 북으로 무인기를 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정부와 군 당국의 이런 방침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간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안감 가지실 거 없습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언급 중에서 그 북한이 한 대 보내면은 우리는 2대 보낸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다 싶던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대응을 해라.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에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강력한 대응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걸로 이제 말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세력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물론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이제 보수 세력들을 결집해야 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북한 무인기 사태는 안보 공백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보수들에 대한 또 집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 수위가 좀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발언 수위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럼 북한 그 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또 실제적인 방안도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확전 각오하고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갔나 봤더니 다음 날 보도가 나오기로 5km 올라갔다 그러더만요. 아니 갈 거면은 아예 제대로 서울 상공 찍고 갔으니까 우리도 평양 상공 찍고 오자. 내지는 아예 평안북도까지 쭉 가서 동창리 찍고 오자. 어떠세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호크 등 뭐 여러 가지 감시 정찰 장비가 있습니다. 굳이 무인기 안 보내도 굳이 무인기 안 보내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데 대한 응징 보복 차원에서 양적인 비례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는 건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 그 이른바 휴전선에서 서울은 가깝고요. 평양은 좀 멉니다. 그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 나타나면 우리도 띄워서 평양 상공에는 적어도 나타나야 그게 질적인 균질성이 되겠죠. 아마 그런 거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게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폭탄 같은 걸 장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겁을 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양 상공 한번 둘러보고 갔다고 해서 북한이 겁을 먹을 리도 없고 그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는다. 물론 대응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물론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상응하는 응징 보복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북한 당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저는 보지만 북한 당국이 조금 더 깊이 있고 뭔가 자기네들의 노선을 수정할 정도의 질적인 우리 군의 변화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에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9.19 남북 군사 합의 후에 국방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야당에선 북한의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진 여야의 공방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9.19 합의에서 GP11개 없앴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무책임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하면 여기에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확전을 각오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한 당일 윤 대통령이 송년회 만찬을 했다는 것에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불안해서 살겠냐, 너무 막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이 송년회 만찬과 관련해서는 음주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대통령이 송년회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이제 반주까지 하시면서 NSC는 소집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술친구인 이상민 장관도 있었으니 반주도 곁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전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밥과 술을 어느 목으로 넘기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긴 마신 건가요? 사실은 아닌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실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확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한가하게 송년을 해요? 정상적인 자세라면은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만찬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뭐 확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영하는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런 각오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의 안전, 여기 가능성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하늘 어느 곳까지 다녀갔는지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이동 경로를 보면 이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또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를 지나간 만큼 용산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이와 함께 오늘 민주당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는 건데, 하지만 군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방위 상황과 오늘 김병주 의원의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한 합참의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으로 얘기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은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이어서 이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